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권영철 선임 기자가 오늘 와이뉴스로 준비한 주제는 이게 아니었는데 네, 다른 아니었어요. 거죠. 네. 아니었는데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권영철 선임 기자 모르셨죠? 어제 8시에 이런 거 준비돼 있는지. 예고 방송이 나오기 전에는 몰랐죠. 몰랐죠. 예, 전혀 몰랐는데 문제는 사실 저는 이게 이제 1월 1일 날 기자 간담회를 하고 나서 청와대가 설 전에 뭘 할 거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많았어요. 근데 제가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기자 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거다. 예. 그런 추측은 기자들이 그냥 쓰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솔직히 나도 몰랐다. 이런 답을 드렸어요. 잠깐만요. 아니 권영철 선임 기자나 저만 몰랐던 게 아니라 청와대 내부인도 몰랐다고요? 물론 지금 청와대 비서진이 권한 대행을 보좌하는 것이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은 아닌데. 아, 물론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이 언론하고 이례적인 인터뷰를 하는데 그걸 내부가 몰랐다. 그렇죠. 야, 참 진짜 돌발적인 기자회견이 분명하네요. 갑작스럽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설을 앞두고 직전에 이런 돌발적인 갑작스런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왜? 첫 번째는 이대로는 쫓겨날 수 없다. 이걸 겁니다. 이대로는 쫓겨날 수 없다.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제 오전 10시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대통령으로서는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탄핵 심판 인용이 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게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헌재의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탄핵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래서 어제 뭐 중앙일보 고소하고 최순실 뭐 특검에 끌려 나오면서 민주특검 아니다 소리 지르고 뭐 또 그리고 오늘 11시에는 또 뭐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 하겠다 그러고 뭐 이런 또 헌재 이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중대 결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퇴할 수도 있다 얘기 나오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아마 다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다. 그 이유일 때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발 구속은 면하게 해달라. 나는 막바지 저항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대로 쫓겨날 수 없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제발 구속은 면하게 해달라? 아니, 어제 인터뷰하고 그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건 특검은 넘겨야 한다. 이 말은 특검이 종료되기 이전에 탄핵이 인용돼서 특검에 의해 구속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 신분이면은 구속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형사소추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탄핵이 만약 그 전에 결론이 나버리면은 자연인이 되고 그럼 얼마든지 구속이 될 수 있게 되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피해야 된다. 예, 그래서 특검의 구속을 피하려면은 탄핵 인용이 최소한 2월 15일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특검이 끝나고. 예,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 재임 기간 중에 이 탄핵이 인용되면은 한 달간이 남기 때문에 구속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일단 지나야 한다. 특검 이제 박영수 특검은 혼란은 짧을수록 좋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랬었죠. 그 얘기는 수사기간 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2월 15일 이전까지는 일단은 수사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 탄핵 인용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 요거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세 번째는 혹시나 하는 반전을 기대하는 건 아닌가. 혹시나 하는 반전을 기대하는 어떤 그러니까 본부리. 처음에는 구속을 면하자는 거였는데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뭐 여론을 파악하는지 모르지만은 박 대통령의 말 중에 촛불 시위의 2배도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들었다. 어제 이제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게 사실관계가 확실합니까? 촛불 시위의 2배도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탄핵 반대 집회,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다. 사실관계가 제대로 뭐 좀 오도하는 건데요. 어쨌건 이게 박 대통령의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누군가 여전히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죠. 박 대통령한테. 그러면서 그 이유는 탄핵 반대 여론을 조성해서 막판 뒤집기를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박 대통령이 말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하는 일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품위마저 팽개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실 김현정은 그가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좀 많이 하죠. 근데 인터뷰이에게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는 질문을 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많았어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다면 물어야 할 질문 1, 2, 3, 4 쭉 머리에 떠오르는데 어제
그 1, 2, 3, 4는 다 빼고 나오더군요. 예, 궁금한 것은 빼고 대통령의 답을 알려주는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게요. 뭐 반론도 없고 좀 그랬습니다. 김상훈님 청취자는 듣다가 졸 뻔했습니다. 너무 뻔히 보여서 졸 뻔했다고 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중요한 인터뷰를. 그래요. 예, 여러분의 의견 좀 보내주시고 오늘 와이뉴스 원래 준비했던 와이뉴스는 청와대 관련된 건 관련된 건데 다른 거였어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 이후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그랬죠. 그러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예. 청와대가 입장 밝혔어요. 예, 그래서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 이번에는 가능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의 와이뉴스입니다. 특검은 압수수색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까? 특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특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검찰 특수수사본부처럼 호락호락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허. 안 하면 안 했지. 한다고 칼을 뽑았을 때는 예. 그냥 검찰처럼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입장을. 그러니까 검찰은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기다리고 뭐 대기하다가 청와대에서 싸주는 걸 예. 들고 나왔어요. 들어가서 뭘 한 게 아니라 요거 가져가세요라고 준 걸 들고 나왔는데 그나마 상자가 텅 비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창피당했잖아요. 어쨌건 그래도 뭐 안종범 수첩도 확보하고 했으니까 전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닌데.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건 적극적인 검찰이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 박영수 특별검사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걸로 전해 들었고요. 그럼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이제 정확한 대상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청와대 중에서도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 이런 데는 안 들어가도 예. 비서동이나 경호실 일부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수석실 몇 곳과 경호실의 보안 손님과 관련해 출입자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 보좌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얘기하겠죠. 예.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는 일단 제외할 방침이 아닌가. 세월호 7시간을 밝히려면 해야 되겠지만은 직무정지돼서 관저에만 머무르는데 그곳을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또 뭐 그거 하나 정도 배려해 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관저 일종의 정도. 배려 차원 아닌가 아하. 그런 얘기죠. 근데 청와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했으니 예. 청와대가 이렇게 막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입장은 자관 확실합니다.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청와대는 비서실과 경호실, 안보실 3실 체제이고 전체 시설에 대한 관리는 경호실에서 맡고 있다. 경호실에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예. 아무리 법리를 근거로 제시해도 이론상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는데 네. 특검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청와대가 막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여러 이 법조인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예.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경호실이 막는다면은 관련자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가능하군요. 청와대 경호실이 막으면 경호실을 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 경호 관계자를 이게 법원에 영장을 가져가는데 막으면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원에선 영장 발부해 줄까요? 그게 관건이네요. 발부할 겁니다. 지난번에 검찰 특수본 압수영장도 발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발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에 따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못할 이유가 없다. 경호실에서 압수수색을 막을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이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설사 들어갔다 치죠. 네. 압수수색 하러.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지금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데 청와대가 이미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이른바 청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김기춘, 오병우가 나갔는데 예. 청와대 안에 뭐가 있겠나. 그렇죠. 그들이 나가면서 그들과 관련된 건 이미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미 청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사정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청소를 했더라도 뒤지면 뭔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할 때는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겠지만은 예. 증거 인멸했다는 증거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 청소를 했다면, 즉 예. 증거인멸을 했다면 증거인멸을 한 흔적이라도 찾아와야 된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한 한 관계자는 예. 메인 서버에 저장된 문서, 그리고 중간에 작업하다가 중간에 저장된 문서도 남아있다 그럽니다. 그 문서는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다른 관련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해서 포렌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나 특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한 적이 아까 말씀하신 그 간접적인 방법 말고는 과거에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죠. 시도는 2번 했는데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 때 예. 직접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가 막았죠. 형사소송법상의 근거를 들어서 막았고요. 이번에도 지난 10월 29일 예.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은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국조특위의 국정조사 현장조사도 경호실이 막았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그 영장 들고 가는데 막기 어려울 거다, 뭐 막으면 기소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도 압수수색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래도 막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논리로 싸워야지 방법이 있겠냐고 얘기를 하고 경호실이 무력으로 막는데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그 물리로 부딪힐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누구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검이 청와대 입구에서 하루만 버티면은 가능할 거다.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국민이 지금 특검 뒤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황교안 대행이 제대로 하려면은 이걸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박근혜 예. 대통령께서 어제 참 억울한 게 많다라는 말씀을 한참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오히려 떳떳하게 들어와라. 들어와서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 봐라. 가져갈 게 아마 하나도 없을걸? 걸리는 게 없을걸?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 특검이나 헌재에 나와서 자기 입장을 밝혀야죠. 왜 숨어서 딴 얘기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 하시네요. 김성우님, 뭐 이현우님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이현우님은 설 민심이 오히려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 때문에 탄핵 인용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다 하셨고 4490님은 그 최순실 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문자도 주셨어요. 반면에 대통령 옹호하는 문자 김성우님은 기존의 언론들이 전부 너무 편파적이니까 인터넷 방송에 나온 거 아니겠느냐 또 이런 문자도 보내주신 분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어제 인터뷰에 대해서 그닥 호의적인 문자는 오지 않네요. 예,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어요. 네, 이게 또 결국 자충수가 될 겁니다. 나도 몰랐다 이런 답을 드렸어요. 잠깐만요. 아니 권영철 선임 기자나 저만 몰랐던 게 아니라 청와대 내부인도 몰랐다고요? 물론 지금 청와대 비서진이 권한 대행을 보좌하는 것이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이 언론하고 이례적인 인터뷰를 하는데 그걸 내부가 몰랐다. 그렇죠. 야, 참 진짜 돌발적인 기자회견이 분명하네요. 갑작스럽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설을 앞두고 직전에 이런 돌발적인 갑작스런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왜? 첫 번째는 이대로는 쫓겨날 수 없다. 이걸 겁니다. 이대로는 쫓겨날 수 없다.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결론을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권영철 선임 기자가 오늘 와이뉴스로 준비한 주제는 이게 아니었는데 네, 다른 아니었어요. 거죠. 네. 아니었는데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권영철 선임 기자 모르셨죠? 어제 8시에 이런 거 준비되어 있는지. 예고 방송이 나오기 전에는 몰랐죠. 몰랐죠. 예, 전혀 몰랐는데 문제는 사실 저는 이게 이제 1월 1일 날 기자 간담회를 하고 나서 청와대가 설 전에 뭘 할 거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많았어요. 근데 제가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기자 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거다. 예. 그런 추측은 기자들이 그냥 쓰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솔직히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제발 구속은 면하게 해달라? 아니 어제 인터뷰하고 그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건 특검은 넘겨야 한다. 이 말은 특검이 종료되기 이전에 탄핵이 인용돼서 특검에 의해 구속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신분이면은 구속시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해도. 예, 형사소추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네. 탄핵이 만약 그 전에 결론이 나버리면은
자연인이 되고 그럼 얼마든지 구속이 될 수 있게 되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피해야 된다. 예, 그래서 특검의 구속을 피하려면은 탄핵 인용이 최소한 2월 15일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특검이 끝나고. 예,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 재임 기간 중에 이 탄핵이 인용되면은 한 달이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제 오전 10시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대통령으로서는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탄핵 심판 인용이 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게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헌재의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탄핵 예.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래서 어제 뭐 중앙일보 고소하고 최순실 뭐 특검에 끌려 나오면서 민주특검 아니다 소리 지르고 예, 예. 뭐 또 그리고 오늘 11시에는 또 뭐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 하겠다 그러고 예. 뭐 이런 또 헌재 이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중대 결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퇴할 수도 있다 얘기 나오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아마 다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다. 그 이유일 때문일 것 같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제발 구속은 면하게 해달라. 나는 막바지 저항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대로 쫓겨날 수 없다는. 간이 남기 때문에 구속될 수가 있었는데 예. 그래서 그거는 일단 지나야 한다. 예. 특검 이제 박영수 특검은 혼란은 짧을수록 좋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랬었죠. 그 얘기는 수사기간 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이제 그래서 2월 15일 이전까지는 일단은 수사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 탄핵 인용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 요거 아닌가라고 예. 보이고요. 세 번째는 혹시나 하는 반전을 기대하는 건 아닌가. 혹시나 하는 반전을 예. 기대하는 어떤 그러니까 분부리. 처음에는 구속을 면하자는 거였는데 예, 예.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뭐 여론을 파악하는지 모르지만은 박 대통령의 말 중에 촛불 시위의 2배도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들었다.